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버려진다는 거 참담하죠. 일상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혹은 그녀가 없으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견디기 힘들죠.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 해도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수준으로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견뎌야 또 다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복수를 꿈꾸게 되겠죠. 형태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랑에 대한 복수를 진행하며 삽니다. 아니라고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발원지가 어딘지 곰곰 생각해 보시면 얼마간 인정하실 겁니다. 어제에 이어 방현희 소설가를 모시고 복수, 아니 인간의 심리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 제가 작은 원자로 같은 소설가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방현희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네. 이어서 다시 만나 뵙는 방현희입니다. 아, 독특해요. 방현희입니다. 또 이게 이름만. 다른 사람은 방현희입니다 안 해요? 자기 이름 안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래요? 예. 무슨 저는 미스코리아. 항상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영양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도 아니고 말이죠. 저 항상 메일 보낼 때 딱 처음 그 제목에 안녕하세요 방현입니다로 보내요. 그래야지 내 확실하게. 그러면 소설을 하지 말고 정치를 했어야 돼요. 그래요? 네. 제가 좀 약간 정치적인. 자기 이름을 그렇게 딱 대기가 굉장히 그래요? 쑥스럽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항상 인사할 때 그렇게 해요. 저는. 아니 인사할 때 이제 초면에 인사할 때는 이름을 대는데 내일부터라도 하면 잘 봐봐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대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딱 와서 방현입니다. 딱 이러는 사람 드물어요. 그죠?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뭐 조금 아직 뭐 늦지 않았으니까 올 봄에 어디 고추 아가씨 할까요? 고추 아가씨나 뭐 아니면 딴 데 뭐 그 영동 감 꽃감 아가씨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한번 나가보셔도 좀 연습 좀 하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정치로 나가서서 일단 구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명함부터 받고 명함 연습 좀 하고 이게 성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현인데 김현이, 이현이 그러면 좀 덜한데 방현입니다. 그 앞에 방 하면서 그래요? 예. 이응 받침이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그 울림 안에서 나머지 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묘한 게 있어.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나머지 방현희 소설가의 취미나 특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방현희 소설가가 또 춤에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댄서라고 합니다. 댄서죠. 룸바, 지루박, 탱고, 차차차.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잘하잖아요. 룸바. 네. 탱고, 왈츠, 삼바. 탱고 하면 거의 다 하는 거라면서요. 우리 하는 탱고하고는 좀 달라요. 아르헨틴 탱고하고는. 저희는 이제 댄스 스포츠라고 하는 올림픽 종목이 있잖아요. 네. 스포츠 종목에 속하는 10가지 그 댄스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셨어요? 춤은? 저는 얼추 한 10년 돼가는 것 10년. 같아요. 취미예요. 취미고 운동도 운동이에요. 많이 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러던데 그러면 말이죠. 이게 원래는 간호학도였다가 그죠? 그러다가 소설가이기도 하고 당연히 가정주부이면서 또 댄서이기도 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되고 싶었던 게 딱 2가지였어요. 발레리나, 소설가. 그러니까 발레리나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발레리나 되고 싶었는데 집에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누구 날라리 만들 일 있냐 이러면서 반대가 심해서 제가 그때 기계체조를 하고 초등학교 때 기계체조를 해서 저희 어떤 그 육체적인 포환을 풀고 그러면서 소설을 썼죠. 소설가를 꿈꿨죠. 처음에 꿈은 발레리나였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거 2가지였던 것 같아요. 2가지를? 2가지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레리나를 안 시켜주니까 그거는 기계체조로 풀면서 집에서 저는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오직 소설가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현모양처 소설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제가 원래. 현모양처 소설가. 이게 제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형용 모순이에요. 이건. 가능하던데요. 뭘. 현모양처 소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러니까 소설가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오해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엉덩이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써야 되는데 주부 가사 노동 이런 것도 굉장히 번잡스럽고 어떤 시간 이렇게 일정한 스케줄을 가진 게 아니라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는데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쓴다는 건 굉장한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 체질이 맞아서 그러는지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고 만약에 제가 밖을 나가야 된다거나 외부 활동이 많았다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외부 활동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집에. 운동하러만 딱 갔다 한 번만 딱 갔다 오면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나머지는 집에서 두문 불출. 꼼지락꼼지락 반찬 그쵸. 만들고 글 쓰고. 아, 방현희 소설가가 음식도 잘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게 모임이 뭐였죠? 아, 있어요. 하여튼간. 예, 예. 그래서 거기 저도 초대돼서 가서 거기 이렇게 이제 파티 비슷한 걸 할 때 먹어봤는데 아주 음식 솜씨도 대단하고요. 못하는 게 없네요. 제가 이거를 칭찬하려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특히 젊은 분들 방황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이. 그렇죠? 계속 댄서가 될 수도 있었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40살을 다 제쳐두고 어려서부터 소설만 쓰는 소설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지금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중에 뭐 하려고 이러나 고민하지 마세요. 다 나중에 재산이 됩니다. 대단한 깔때기네요. 아니 지금 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깔때기가 뭡니까? 깔때기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다니.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석진이와 현주였죠? 네.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러면 석진이는 사랑한 거고 현주는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게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단정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는 그래요. 네. 아니 사실 저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현지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도 보통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두 어떤 캐릭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요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분명한 결과가 없는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 이런 말 하면 참 근데 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어려운 그런 결혼 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냥 진짜 단칸방에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 하나 장만할 능력이 없으면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요즘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스스로. 젊은 남자애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여자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학생들은. 왜냐하면 여학생들이요. 자기보다 이미 여학생들은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을 만나기를 원한대요. 데이트할 때도.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은 자기 또래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또래 안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슬프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저는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손에 쥐어져야만 조금 줄 수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무작정 뛰어드는 결혼일 수도 있었는데 무작정 뛰어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도.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사회적인 부분으로 갔는데 이 분위기를 확 뒤집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 제가 이거 하나 읽어볼게요.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어 더욱 부둥키고 어깨로부터 등, 허리로 쓸어내렸다. 이런 곡선, 이런 체온, 이런 질감을 지닌 현지. 내 것인데,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이런 현지. 그녀가 몸을 뒤틀어 내 품에서 빠져나갔다. 아직 미소는 입에 물려 있었지만 조금은 권태로운 색채가 감돌았다. 좀 야해지는데요. 야한 게 아니라 참 씁쓸하죠. 그 정도 갖고 야하다면 안 돼요. 굉장히 씁쓸해요.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 표현하는 거거든요. 진짜 야한 거 하나 더 읽을게요. 기대하십시오. 19세 이하 어린이는 라디오로부터 컴퓨터로부터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야한 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소파 테이블에 맥주와 오징어를 올리는데 그녀가 원피스를 벗었다.
방은 따뜻하다 싶을 정도였지 덥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검은 실크 슬립만 남기고 훌훌 벗어버렸다. 그녀는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었다. 그녀가 검은 실크 슬립 속으로 손을 넣어 갈색 스타킹을 벗었다. 스타킹은 그녀의 다리를 타고 내려와 발가락 끝에서 훌렁 벗겨졌다. 눈자 위로 피가 몰려들었다. 반투명한 것이 살갗을 타고 벗겨지는 것은 언제 봐도 명치를 울렁거리게 만든다. 이 뒤는 못 읽겠습니다. 나머지 뒤는 읽으셔야 됩니다. 네, 사서 보세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소설 중에서 가장 약한 건데. 현지, 석진과 현지. 어쩌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꼭 연인이 아니라도. 그렇죠. 예. 남자와 남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네. 예. 확장해서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복수를 어떤 걸 했을까요? 하나만 힌트를 주세요. 이 여기서 복수라고 할 때 이 남자가 계속적으로 자잘하게 발길질을 하는데 네. 그것을 사실 복수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네. 아까 어제 얘기했다시피 예. 이 사람의 자아가 확장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어떤 것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자 자기 자아의 확장인 부모, 그다음에 자기 형제. 그들한테 보여진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결단을 내린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사실은 복수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현지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귀여운 짓이죠 뭐. 근데 정말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약오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럴 때. 사실 제가 그 부모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야기를 쓴 거는요. 네. 파랑추리닝이라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형제 중에서 좀 잘난 형제가 있고요. 분명히 좀 취급받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랬을 때 부모조차도, 네. 사실은 가장 그 편이 되어줘야 할 부모조차 조금 못난 자식을 무시해요. 거의 아무것도. 어떤 경우는 왜 그 구분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못난 자식한테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큰 자식한테는 벌벌 떠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못난 자식은 인정받고 다시 자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드려요. 끊임없이. 바치고. 효도라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효도라는 것이 이렇게 못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 제도적으로 만든 것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한 어떤 길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길.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파랑추리닝에 대해서 부모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 네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눈에 차지도 않고. 그런데 자식은 평생을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씁쓸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러는데 남이 그렇죠. 연인 관계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허약한 관계인데. 남자가 남자한테 아내라는 존재, 여자한테 인정받는 존재,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내는 타인의 대표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내한테 폭력적이 되는 이유는 다른 타인의 대표격인 여자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세상 모두한테서 인정받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
예,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선 연인 관계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고 그렇거든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박인성 평론가가 해설을 해놓은 맨 뒷장에 한 구절이 있어서 요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의 실리적 작용을 감정 자본이라 부를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 모든 관계의 역학이란 감정 경제학으로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균형의 세계이다. 쿨함이 감정 절약의 경제적 태도라면 지질함은 감정의 낭비나 누수, 파산의 한 양태이므로 이 감정 자본의 세계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있는 자는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거칠게나마 이런 요약이 가능하다면 방현의 장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는 바로 이러한 감정 경제학에 사로잡힌 한 남성의 감정적 파산과 그에 따른 복수를 그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감정적 파산. 그렇겠네요. 파산. 옛날에 여자친구 도망가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감정 노동자라는 네. 그들의 이야기가 하도 많이 회자되니까 네. 새롭게 또 생각도 되고 그러네요. 감정 경제. 맞아요. 예, 이 얘기가. 쿨하다는 것이 감정 절약, 경제적인 태도다. 감정의 경제적 태도다. 맞아요. 쿨해지고 싶은데. 아주 냉혹한 이야기지만 쿨함이라는 것은 던질 수 없을 때, 자기를 던질 수 없을 네. 때 취하는 태도인 것 뿐이에요.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쿨할 수 있어요? 사랑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쿨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또 그 관계에 자기를 던져보지 못했다는 거죠. 별로 인간적으로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나게 되고 뭐 약속 취소되면 뭐 그래 일 봐. 이게 이제 쿨한 거죠. 뭐 나도 네. 딴 일 있었어. 뭐 이런 거. 근데 나 같으면 짜증 낼 것 같아요. 만나서 밥 먹고 뭐 하려고 막 좋아가지고 혼자 희죽희죽 웃고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못 만난다 그러면.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 그런 네. 말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그걸 표현하지 않게 숨기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2차적인 감정을 소모하는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거절당했을 때 네.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 헤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반응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 그 2차적 감정마저 숨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난 바로 삐져요. 저는 못 삐져요. 표현을 못 해요. 저 같은 사정 없이 사람이. 삐져.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짜증내요, 나는. 표시도 안 해요. 그냥 그래? 아이씨. 뭐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라도 해서 감정 전달도 조금 하고.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자가 네. 괜찮아. 아니야. 화 안 났어. 이런다잖아. 제가 그래요. 아니 괜찮아. 아니야. 화 안 났어. 여자가 저 화 안 났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걸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화 난 거거든 저거. 맞아요. 네, 사소하면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속이 확 진짜 뒤집어지면 서운한 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화 안 났다 그러고 괜찮아. 그럼 자기 상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할부로 20년 할부로 복수를 하는 수가 생겨요.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아내분이 괜찮아라고 할 때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 결혼 8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제법 살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알아요. 아 이게 뭔지. 딱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그 분위기의 싸함 이런 걸로 이제 언제 기어야 되는지. 근데 이 책의 석진이는 불행히도 이 박인성 평론가가 얘기한 이런 감정 자본의 경제적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끊임없이 자기 감정을 재생산해서 소비하고 허비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또 상처를 또 받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거겠어요. 네.
결국 언젠가는 이제 이게 파산했다고 네. 썼는데요. 파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관계는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고 다른 사람은 취하기만 하고 그거를 돌려주지 못하는 관계는 저는 일방적 관계는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왜 이렇게 붕괴되는 관계였죠. 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것을 남길까? 슬프네요.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제 왕년에 연애 좀 한 사람의 입장에서 참 돌아보면 그 20대에 이렇게 막 멋모르고 막 여자친구 있고 그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사람은 이렇게 감정은 엇갈리는 것일까? 너무도 많이 엇갈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철이 없었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그 진심도 이렇게 처절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 어떤 비애도 느끼고 인간에 대한 환멸도 사실은 남아요. 사랑했을 때 대부분 느끼는 거죠. 뭐. 네. 그 환멸을 빨리 털쳐버려야 되는데. 뭐 지나간 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저는 그게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환멸로 남아요. 그게 그냥 단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렇구나.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환멸로 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인간이란 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해로 가던데요. 역시 훌륭하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구나. 네. 인간이란 게 그런 한계가 있구나. 난 그걸 굉장히 환멸을 많이 느껴서. 자기는 안 그랬을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을. 본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사람한테 환멸을 안겨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소설이란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보편적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보편에 투영을 한 다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소설 속에서 다 쏟아 부어가지고 별로 개인적으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등장시켜서 그쵸. 요절을 내는 거예요. 소설가 괜찮다. 재밌어요. 시원해요, 솔직히. 제대로 그게 쫙쫙 풀어져 나간다고 하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쓰지는 않죠. 네, 근데 이미 어떤 한 인간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어떤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인간형으로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해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마음이 넓잖아요.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이라서 등장을 시키고 캐릭터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정도 또 이해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나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솔직히 자기의 어떤 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죠. 대부분 자기한테는 너그럽잖아요. 남을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나라고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이 안에도 그럼 방현이가 들어있겠군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엔가? 어디 있겠어. 어디엔가? 혹시 낭독한 부분에 있었나? 낭독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좀 읽었어요. 선생님이 낭독한 거. 그러겠네요. 네. 작가가 들어있을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방현이 아닐까 싶으면 방현이의 다른 소설을 읽어보시면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책 읽기의 기쁨이기도 하고 단순히 스토리를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 작가가 어디에 투영돼 있을까 하는 걸 짐작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방현이 장편 소설 현대문학에서 나왔습니다. 따끈한 신간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오늘 방현이 소설가하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버려진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절하게 외면당한 적 있습니까? 돌아선 사람의 등에서 비정함을 실감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버렸던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대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감정은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우리는 쿨함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힘들다면,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겠다면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청춘 시절의 연애를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막상 내가 돌아서 보니까 상대의 마음이 잘 읽히지 않고 고통의 심각함을 이렇게 당사자처럼 공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감정의 대체 대조표를 만들면 대체로 좌우가 비슷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우리가 고통받는 쪽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갑자기 웬 부처 흉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양지와 음지가 섞인 숲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감정은 번갈아 온다는 말씀이죠. 사소한 복수라도 하고 싶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에게도 고통이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두고두고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도록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